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은 정말 머리 터지게 공부 열심히 하는 젊은 연수생들과 나이 많아서 그렇게 연수원 성적에 신경 쓰지 않는 연수생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지요. 그런데 연수원에서 배우는 것은 양이 엄청납니다. 물론 사법시험도 양이 많긴 하지만 연수원에 오면 실무를 다루기 때문에 많은 양의 판례, 특히 그 중에 중요한 판례는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습득해야 할 지식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판례 번호까지 다 외우던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런 것을 외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양의 공부를 하려니 판검사를 원하는 연수생들 간의 경쟁은 엄청 치열했지요. 사법연수원을 다니면 두 번의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전기의 시험과 후기의 시험이 그것인데 하루 종일 시험을 본 것 같습니다. 민사 판결, 형사 판결 등을 작성하고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 등인데요. 방대한 양의 기록을 주고 거기에서 판결문 등을 써내야 하는 것이니 솔직히 판사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난이도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이 시험을 잘 보아야 원하는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있고, 같은 판사라 하더라도 첫 발령지가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검사를 포기한 사람이 아닌 이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밥도 시험장에서 먹고 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쇼츠에서는 연수원 시험 보다가 사망하신 분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연수원 시험을 보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덜덜 떨기도 하면서 시험을 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검색해보니 연수원 31기의 여자 연수생 이모 씨가 2021년 10월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한 이 씨는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남들보다는 늦게 출발했지만 2년 만에 사법시험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라던 사법연수원 입성 뒤에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때만 해도 사법연수생들이 해마다 100명씩 늘어나서 연수생들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있었고요. 결국은 형사재판 실무 시험의 답안을 작성한 뒤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을 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차 시험을 합격하고 그해 2차 시험을 보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2차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합격하기 위해서 본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경험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본 것이었지요. 그런데 사법시험 감독위원으로 오신 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사법시험 2차는 주관식인데 문제를 큰 종이에 적어 놓습니다. 그 종이는 돌돌 말려져 안에 문제가 잡혀 있고 테이프로 붙여져 있지요. 그런데 그 감독분은 미리 그 테이프를 제거하고 다만 문제는 보이지 않게 해놓고 있다가 시작 종이 울리면 즉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 테이프를 찍고 하려면 시간이 한 10초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10초의 시간이라도 더 주려고 하시는 거죠.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던 대학교 4학년 때 시험 감독관에게 혹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느냐, 즉 돌돌 말린 시험 문제지에 붙여져 있는 테이프를 미리 떼어 놓았다가 종이 울리면 즉시 열어서 보여주실 수 있냐, 그거 물어보았더니 웃으시기만 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과거 사법시험 1차는 객관식 시험이었고요. 과목은 법률 과목과 외국어, 국사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나무 땡키에 찾아보니 제가 시험을 본 이후에 과목이 많이 달라지고 영어가 필수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어학을 한 가지만 해도 되었고요. 영어보다는 상대적으로 제2외국어가 쉽게 출제되고 그 중에서도 불어가 제일 쉽게 나와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로 공부했음에도 제일 점수를 따기가 쉬운 불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